어제 팔란티어 때문에 정말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 계좌도 온통 파란불이라 마음이 좀 그런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죠. 단기적인 주가 등락보다는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하락은 팔란티어라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공포가 만들어낸 소음에 가깝다는 거죠. 소음과 본질을 구분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사실 저희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거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건가요? 네, 바로 그게 핵심이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지난 한 주 동안 팔란티어를 흔든 건 사실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성격의 두 가지 충격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회사 내부에서 나온 이슈였고 또 다른 하나는 회사랑은 전혀 상관없는 외부 시장에서 온 충격이었어요.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먼저 10월 4일이었죠. 로이터에서 미 육군 프로토타입에 보안 결함이 있었다는 보도를 딱 내보내자마자 주가가 7.5%나 급락했어요. 그런데 이건 회사가 그거 이미 예전에 해결된 문제입니다 라고 바로 해명하면서 주가가 4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금방 회복을 했단 말이죠. 진짜 문제는 한 주간의 핫한 뉴스, 애널리스트 보고서, 엑스포스팅 그리고 각종 유튜브를 AI로 정리 분석하고 전문가의 사실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쳐 노트북 LM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성공 투자의 길잡이 리치투게더 TV 지금 구독하세요. 바로 10월 10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미국하고 중국 무역 갈등이 다시 터질 거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그냥 공포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팔란티오도 5.41%가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투펀치를 제대로 맞은 거죠. 정말 악재가 그냥 연달아 터졌네요. 그럼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악재들이 정말 이 회사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건지 이걸 판단하려면 애초에 우리가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팔란티어에 열광했었는지부터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요. 딱 이 숫자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바로 142%.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무려 142%나 올랐어요. 이 엄청난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 때문에 다들 팔란티어를 AI 시대의 최종 승자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감, 거품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실적이 아주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었거든요. 보세요. 2025년 2분기 실적만 봐도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주당 순이익이 더 잘 나왔고요.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8%나 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회사가 우리 올해 전체 매출 이 정도는 나올 겁니다 하고 전망치까지 올려잡았어요. 그만큼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죠. 그럼 그 실적은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계약들 덕분입니다. 미국 보훈부나 영국 국방부처럼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굵직한 정부기관들하고 계약을 계속 따냈거든요. 근데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민간 기업 쪽이에요. 미국 내 민간 기업 매출이 분기마다 20%씩 쑥쑥 크고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팔란티어가 정부 사업이라는 한쪽 날개가 아니라 민간 사업이라는 다른 쪽 날개까지 달고 양쪽 날개로 헐헐 날아오를 준비가 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한 회사네요. 이렇게 듣고만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요. 근데 그렇죠? 세상에 좋은 점만 있는 회사는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화려한 모습 뒤에 저희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위험 요인, 리스크 같은 건 없을까요? 좀 냉정하게 짚어주세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또 경계해야 할 리스크가 바로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회사는 정말 좋은데 주가가 너무너무 비싸다. 이게 지금 월가 전문가들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앞으로 잘 클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 미래 가치를 주가가 이미 너무 빨리 끌어다 쓴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인 거죠. 자, 이걸 보시면 강점과 우려되는 점이 딱 비교가 되실 겁니다. 왼쪽,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팔란티어의 엄청난 강점들이죠. 독보적인 AI 기술, 한 번 계약하면 절대 못 바꾸는 끈끈한 정부 계약, 그리고 무섭게 성장하는 매출.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투자자들의 걱정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게 뭐냐? 바로 이 극단적인 밸류에이션. PSR이 100이 넘는다는 건데 회사가 1년 내내 번 돈보다 시가총액이 100배 이상 크다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주가가 시장 분위기에 따라 너무 쉽게 휙휙 움직이고 최근에 터졌던 보안 이슈, 또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거라는 막연한 공포까지, 이런 것들이 다 리스크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리스크는 확실히 부담이 되네요. 근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미중 무역전쟁 뉴스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론 팔란티어는 중국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그렇게 타격을 크게 받은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시장의 심리를 이해하는 핵심이거든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먼저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운다는 뉴스가 터집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이러다 전 세계 경제가 다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에 빠지죠. 그럼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지갑에서 뭘 제일 먼저 뺄까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자산부터 파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바로 팔란티어처럼 지금 당장 버는 돈보다는 미래의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한 주식들, 즉 고평가 성장주들이에요. 일단 위험하니까 팔고 보자는 거죠. 결국 팔란티어는 중국 사업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도 기술주라는 카테고리에 묶여서 같이 폭풍을 맞고 떨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공포가 일으키는 도미노 현상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그게 그냥 제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10월 10일에 팔란티어가 5.41% 빠졌죠? 근데 같은 날 나스닥 지수는 3% 넘게, S&P 500 지수도 2.7%나 빠졌어요. 물론 팔란티어가 좀 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게 팔란티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 특히 기술주들이 다 같이 얻어맞은 날이었다는 게 명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야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 무슨 큰일이 터진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공포에 떠니까 그냥 같이 휩쓸려 내려간 거군요. 그럼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투자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이 기회인가 하고 사려는 사람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럼 먼저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한번 보죠. 월가 애널리스트들 의견을 보면요, 재밌어요. 10명 중에 6명 이상이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그냥 가지고 있어라, 즉 보유 의견입니다. 사라고 외치는 사람은 11%밖에 안 돼요. 심지어 앞으로 1년 뒤 목표 주가도 지금 주가보다 오히려 낮게 보고 있어요.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회사는 좋은 거 알겠는데 지금 가격은 좀 부담스러워. 더 오르기보다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이자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조언은 바로 이겁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소음과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반드시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이번 주가 하락은 미중 무역전쟁, 보안 이슈 같은 소음이었어요. 여러분의 투자 결정은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일 게 아니라 나는 이 회사의 기술이, 이 회사의 미래가 정말 대단하다고 믿는가 하는 이 펀더멘탈에 대한 본인의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는 이렇게 주가가 휙휙 움직이는 변동성과 비싸다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결국 모든 투자의 답은 시장도 전문가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팔란티어의 이 가격이 단기적인 공포가 만들어낸 절호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장기적인 고평가 위험을 알리는 경고 신호일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